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 정말 혼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지표 개선 속 혼조 마감이라고 돼 있죠. 어젯밤 미국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가요? 그거 나왔죠. 근데 뭐 보시면 팬데믹 이후 최저 갱신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고 막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고, 유럽도 좀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었는데 저 지표 나오고 미국 시장이 개장해서 좀 초반에 좋은 모습 보이니까 유럽도 다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잠깐 미국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국이 중요한 자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으니까 좀 한마디 드리자면요. 지금 일단은 425가 최근 한 일주일간의 중요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자리 보셔야 돼요. 425 정도의 좁은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 뭐 물론 오늘 몰라요. 이게 돌파 한착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지만 일단 425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다 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425.5 정도까지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시가가 425였고요. 지금 425를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다. 오늘은 425 공방이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미국장으로 좀 넘어가자면요. 그래서 하여튼 혼조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어요.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틀 전하고 둘 다 이제 제가 목격한 미국 시장의 특징은 그거예요. 대형주들은 약했어요. 대형주들은 굉장히 눈치 보고 약했는데 이틀 내내 중소형주가 시장을 살려주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여기에 이 상승 종목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상승 종목수가 한 73% 종목이 어제는 상승했죠. 근데 오늘 65% 종목, 그러니까 5280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다고요. 대형주 쪽은. 특히 나스닥 대형주는 하루 종일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죠? 여기 딱 보시면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나스닥 대형주들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나스닥 대형주가 분위기를 끌어내릴 거냐 아니면은 S&P는 대형주들이 괜찮았거든요. S&P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계속 올라갈라 그러고,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우고 있구나, 누가 이길까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아차, 어제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살려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형주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어젯밤에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중소형주 지수, 러셀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제 뭐 1%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오늘도 일단은 뭐 상방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자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스닥 대형주들의 약세는 하루 종일 지속됐고, S&P는 뭐 그럭저럭 선방했고요. 뭐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S&P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시장이 강한 거는 S&P가, 그죠? S&P가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고 봐요. 나스닥은 이미 이제 좀 살짝 꺾이는 듯한, 그죠? 나스닥은 벌써 이런 하락 추세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런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S&P가 요즘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S&P가 신고가 치면서 대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S&P 같은 경우는 일단 음봉이고 뭐 어떤 저항을 아직 돌파한착하지도 못했고 그랬긴 했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아무튼 이건 상방 우세라고 보긴 봐줘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상방이 어쨌든 우세하긴 우세한 그림이에요. 물론 음봉이라 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간 이 현물지수 보시면 뭐 갭을 메꾼 것도 아니고 갭상승 출발 갭을 메꾼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락 마감한 것도 아니고 일단 상승 마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일단 이건 위쪽으로 보긴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셔도 얘가 어제라도 빨리 되돌렸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어제도 이게 죽었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란 얘기는 풋옵션들이 지금 작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풋옵션들이 살아나려면 한 2거래, 3거래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 일단 미국 S&P는 일단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혼조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혼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나스닥이 대형주 지수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여기 finviz.com에서 봤던 이 나스닥, 이거는 나스닥 종합이고, 왜 우리 코스피도 제가 보는 게, 여러분들하고 보는 게
코스피 종합지수가 아니죠. 뭐 지금 3천 몇 다리에 가 있는 그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는 게 아니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는 거죠. 코스피 선물 지수를 보고 있죠. 대형주 지수를. 이것도 그거예요. 이건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수백 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종합지수고, 우리가 맨날 분석 기준으로 보고 있고 선물을 보고 있는 그거는 나스닥 대형주 기준이죠. 나스닥 대형주는 아무튼 어제 약했어요. 심상치가 않긴 않아요. 네, 분명히 뭔가 냄새가 나긴 납니다. 여전히 뭐 싸워보겠죠, 그죠? S&P가 올라가면서 얘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얘가 내려가면서 S&P를 끌어내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하여튼 정말 혼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 갭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양봉의 종가 자리, 이 양봉의 종가 자리가 최소한 붕괴가 되면은 여기가 저항이구나 하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 선 위에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는 좀 나긴 나죠. 좀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기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S&P 따로, 나스닥 따로,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중소형주가 며칠 동안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중소형주들도 지금 다중천장형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최근의 흐름은 그랬다라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S&P하고 이거 S&P 지수고 최근에 움직임 요만큼이잖아요. 나스닥도 최근에 3거래일 움직임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 사이 저 대형주들이 약해서 자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타이밍에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2거래일 동안 훅 올라오면서, 그죠? 확실히 강한 모습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지켜졌다라는 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좀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뭐 물론 몰라요. 여기서 뭐 얘가 이제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전고점형 뭐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는데, 일단 아무튼 얘 덕분에 일단 시장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혼조함, S&P가 이길래 나스닥이 이길래에 대한 혼조함은 오늘 밤에 또 결정 나겠죠, 그죠? 지금 아직도 S&P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S&P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넘어가려고, 전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가려고 그러는 거긴 합니다. S&P만 보면 어쨌든 강해요. 이런 모습을 분명히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은 오늘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아침에 좀 궁금하긴 했어요. S&P는 지금 보면 괜찮아 보여. 나스닥은 근데 불안해 보여.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는 어느 쪽으로 갈까 싶었는데, 일단은 갭 상승을 425에 걸쳐서 하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어젯밤에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 일단 반등의 한계치가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어제 고점 여기 찍어놓고 일단 뭐 살짝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연속적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빠져야 될 거고, 아무튼 이래저래 넥라인이란 이 근처에도 못 가서 밀리는 꼴을 보면은 어쨌든 넥라인이란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튼 추세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쉽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회복 과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긴 한데, 넥라인을 앞두고 나서 참 회복이 참 더딘 모습,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어제는 일단, 그죠? 이틀 전에 많이 올라서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90.2라는 라인을 어떻게 할지 잘 봐야 돼요. 뭐 지금 미국 S&P가 올라가냐, 뭐 나스닥이 내려가냐, 뭐 그런 거 싸움과 동시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얘가 여기서 방향성 1로 잡으면은 이제 뭐 또 다시 숏으로 막 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가 지금 완전 다중바닥형 완성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숏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여튼 당분간 또 숏을 볼 수 없는 또 그런 시기가 또 오게 될 겁니다. 얘가 일로 가게 되면요. 이 치열한 싸움을 아무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2주 가까이, 그죠? 2주 가까이 이 좁은 범위 내에서 놀고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리도 뭐 마찬가지 이렇게 좁은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리플 달아주신 거 보면서 참 이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요런 것도 하나의 힌트로, 요런 것도 하나의 시장을 보는 힌트로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유로존 쪽 금리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장이 이 불안했던 것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유로존 쪽에도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거. 사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로존 쪽은 금리 하락 추세가 극복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거든요. 전환은 됐는데 이제 당분간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워낙 강했어서 지금 되돌리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되돌리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제 얘가 이제 일단 어젯밤에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탈리아입니다. 참고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다시 이게 금리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양봉 하나 보긴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유럽 뭐 독일 같은 것도 그래요. 독일 같은 것도 금리가 보시면은 독일은 뭐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중요한 라인을 이제 다시 훼손했는데 독일은 내가 봤을 때 중요한 라인이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가 중요한 라인이 될 텐데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독일도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는데 금리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의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심상치 않은 양봉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도 이거 되돌리면서 다시 시장의 불안감이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여부 이것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이런 지표를 보면서 사실 주식시장의 매매에 직접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선 잘 그어 놓으시고 뭐 금리나 비트코인이나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주식시장의 훈풍이냐 냉풍이냐 이런 분위기 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 생각하시고 주식시장 자체의 지지와 저항만 일단 몰두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뒤통수를 좀 그나마 덜 맞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뭐 여전히 혼조한 구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젯밤에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뉴스들 좀 간단하게 좀 기사 한두 개 정도만 좀 볼까 싶어요. 옐런이 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하여튼 요즘에 웃겨요.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재무장관이 예전에 옐런 의장일 때, 예전에 FRB 연방준비제도 의장일 때는 좀 차분하게 잘 지내시더니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요즘에 일단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좀 이상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 관련 얘기해가지고 한번 시장이 뒤통수 맞았었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연준하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얘기 물론 올해 말 정도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긴 보는데 근데 아무튼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여기다 자꾸 찬물을 또 끼얹고 있습니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할 때하고 뭔가 좀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옐런 이 사람.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봅시다. 참고 정도만. 이거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뭔가 이게 스텝이 좀 꼬이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가 살짝 좀 드네요. 그리고 어젯밤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논의를 일찌감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시장은 아직까지 뭐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뭐 참고 정도만 하자 이런 뉴스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장 뭐 아무튼 말씀드렸죠. 420, 425 박스권 이제 뭐 박스권이라고 그죠?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수렴하고 있고 수렴하는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더 좁은 박스에 갇혀가지고 지금 오늘 425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 패턴 자체가 일단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갭상승을 저렇게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어제 혼조했잖아요. 혼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숏을 보시는 분들께 당연히 일단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이 가야 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보시면 이제 풋옵션이 작살나고 있잖아요. 양매도장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매도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콜옵션도 아래쪽으로 살짝 머리가 숙여졌고 풋옵션도 아래쪽으로 뭐 머리가 계속 숙여지고 있고 뭐 어느 한쪽을 살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콜옵션을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풋옵션은 지금 재수없으면 지금 이제 21선이 지금 꺾이고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풋옵션 입장에서는 아무튼 풋옵션들이 이렇게 막 머리를 숙이면서 내려오고 있죠.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풋옵션에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삼각 수렴형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끝에서 위쪽으로 지금 오늘 갭으로 튀어 올라왔다는 게 숏을 보시는 분들께 일단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요날 장대양봉 5월 25일날 장대양봉 튀어나온 이후로부터 나 이제 더 이상 그 지수가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은 안 쓰고 일단은 다시 평상시처럼 지켜보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붕괴되면 할 거다라는 이야기만 지금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그 참 여전히 혼조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반등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좀 크게 보면은 뭐 삼각 수렴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것 다 뭐 일단 뭐 삼각 수렴형이고 이런 패턴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냥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튀어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427.8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쨌든 계속 비리비리 하긴 해요. 물론 결정적으로 여기서 밀려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반등이 비리비리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써 있어서 뭐 사실 이틀 전 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저도 어쨌든 계속 좀 이제 그 대놓고 아예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지금까지 뭐 하나 좀 속 시원하게 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들은 없고 여기저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혼란스러운 냄새만 좀 풍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뭔가 이 베팅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뒤로 누워서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이미 이제 며칠 전부터 좀 이렇게 좀 뒤로 까져가고 좀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장중에 이제 강아지 산책도 나가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숏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뭐 물론 숏을 보시는 분께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여기서 한번 확 시원하게 급등 나오는 게 어쩌면 더 속 시원하게 진행될 수도 그게 차라리 숏을 보시는 분께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해요. 여기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 하는 것보다 한번 어거지로 폭등을 한번 주면은 차라리 숏 잡기 더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긴 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폭등을 바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가 좋겠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폭등을 할지 여기서 그냥 내릴지 다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지속돼 갖고 피곤하느니 그잖아요. 지금 한 달 내내 여기서 노니까 좀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기서 양매도장으로 맨날 두드려 맞고 있느니 차라리 확 올라가지고 뭐 그 위에서 쉽게 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빨리 내리거나 하여튼 뭔가 빨리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여튼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주저리 그만 떠들고 오늘 제가 뭐 드릴 만한 메시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 했고 미국장 굉장히 혼조했다는 이야기, 오늘 밤에 이제 S&P가 신고가로 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거다 라는 이야기 정도, 그리고 오늘 425 잘 보라는 이야기 정도, 이런 이야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 삼성전자 조금 좀 수상하죠.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종가까지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